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기록될 한 인물의 삶과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추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재명, 역경을 딛고 우뚝 선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입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이를 극복하고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인생 역정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닌 우리 사회에 던지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삶과 정치 여정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64년 경상북도 안동의 한 빈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가난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고단하게 흘러갔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 있었지만 농촌 지역은 여전히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족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후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3세, 어린 나이부터 성남의 공업단지, 특히 오리엔트 시계 공장과 성일 공업 등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는 말 그대로 맨몸으로 거친 세상과 부딪히며 삶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반복적인 노동을 하던 그의 어린 시절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의 벽을 몸소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중 프레스 기계에 손목이 끼이는 심각한 산업재해를 당하며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당시 열악했던 노동 환경과 미비했던 사회 안전망 속에서 그가 겪었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는 이 시기에 겪었던 경험들을 잊지 않고 훗날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경야독하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 다니거나 독학으로 공부하며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어렵게 마쳤습니다. 그의 피나는 노력과 불굴의 의지는 마침내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그는 법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키웠고 사회의 부조리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됩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그는 고위공직자의 길 대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변호사 시절은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변호사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성남 지역에서 노동운동, 시민운동, 환경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특히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광주 대단지 사건 등 굵직한 시국 사건과 시민들의 권익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을 맡아 해결하며 지역 사회에 깊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가 훗날 정치에 입문하여 시민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의 정치 여정은 2005년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그는 무명의 변호사에 불과했지만 오랜 시민운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정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록 첫 도전에서는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지만 2010년 민선 5기 성남시장에 당선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그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엄 선언과 같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으로 당시 5천억 원에 달하는 성남시의 막대한 부채를 탕감하고 재정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전국 최초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지원 등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복지 정책들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주목받았고, 그를 진보적인 혁신가이자 서민을 위한 행정가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는 성남시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며 정책 추진력과 실천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성남시장으로서의 성공적인 행정 경험과 대중적 인기는 그를 경기도지사로 이끌었습니다.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그는 다시 한번 계곡 불법 시설, 철거를 통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지역화폐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강력하고 진취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며 그의 추진력과 리더십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30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그의 정책들은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졌고, 그의 이름은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는 경기도지사로서 경제,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들을 선보이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 속에 대선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비록 아쉽게도 0.73% 피라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격변이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심리 끝에 최종적으로 인용하며 대통령직을 파면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두 번째로 기록되는 대통령 탄핵이자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이 거리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대한민국은 숨가쁜 조기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25년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은 2025년 6월 3일로 최종 확정되었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치열하고 속도감 있는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일찌감치 대선 주자로 확정되었고,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혼란과 진통 끝에 김문수 후보가,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출마하여 사실상 3파전 양상으로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통합과 실력을 핵심 기조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는 과거 대선 캠프의 운영 방식과는 달리 친명계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비명계 인사와 외부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며 외연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그의 선거 캠프는 당의 화합과 국민적 단합을 강조하며 진영 논리를 넘어선 실용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을, 강훈식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아 캠프를 이끌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정책적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의 주요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건설, 특히 인공지능 AI 분야에 100조 원 투자와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내란 극복 및 K-민주주의 위상 회복, 검찰, 군, 사법 개혁을 통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국민 주권 실현, 실용적인 외교 안보 강국 건설,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와 강력한 안보 태세 유지, 노동 존중 사회 및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저출생 및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아동, 청년, 노인 모두를 함께 돌보는 포용적 복지 국가 건설,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기 적극 대응,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공약들은 당시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심화된 정치적 양극화, 다양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 확보라는 시대적 과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다양한 쟁점들로 뜨거웠습니다. 2024년 비상계엄 위기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과 분열, 지속되는 경제 침체와 민생 문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주거 불안, 심화되는 정치적 양극화, 절망적인 출산율 문제, 그리고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방안 등 수많은 현안들이 국민들의 표심을 흔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과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결집했습니다. 그의 유세 현장에는 매번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그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으며 그의 정책 연설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그의 진솔하고 소탈한 모습,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했던 그의 강인한 정신력은 많은 유권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그의 선거 전략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투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투표율은 79.4%로 무려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뜨거운 정치 참여 의지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깊은 관심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샘 개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최종적으로 1728만 7513표를 획득하며 49.42%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역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김문수 후보를 무려 289만 1874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며 명실상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하는 승리였습니다.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15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를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인물이 역경을 딛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우리 사회에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 가능성과 민주주의의 힘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삶은 개인의 고난 극복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려 끊임없이 노력해온 헌신적인 여정입니다. 그의 당선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달을 넘어선 국민들이 그에게 보낸 깊은 신뢰와 더 나은, 더 공정한 대한민국에 대한 뜨거운 열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이 어떤 변화와 발전을 맞이할지 우리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의 정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가 보여줄 강력한 리더십과 실용적인 정책들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줄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고 국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부자 되세요.